오늘은 장 설명을 간단히만 할 겁니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길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미국 장은 1% 근접하면서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유럽 장이 안 좋았고요. 중국 장이 좀 셌어요.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걸 먼저 볼까요? 오늘 장이 그 하루치로 보면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작하면서 장이 살짝 들렸다가 쭉 빠지면서 한 시간이 이게 미국 시간으로 안 돼 있네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 10시 언저리에 막 급락했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10시경에 그 미시건 대학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이었는데 전월에 이게 3.3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3으로 퉁 튀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71에서 67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기대 심리에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심리지수가 뚝 떨어졌고 기대치도 여지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버블이 꺼진 거죠. 트럼프 심리 버블이. 그래서 주가가 장 초반엔 괜찮았다가 쭉 이제 들어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시작했다가 아래로 쭉 깨지면서 바닥으로 끝났습니다.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일봉이거든요. 일봉이 이제 이 고점을 한번 두들겨 맞고 다시 뚫는 것 같더니 살짝 건드리고 올라갔다가 강력한 돌파를 못하고 지금 다시 여기서 머리를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CD가 이제 요 시그널선에 근접하면서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일단 상황이. 그리고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아직 잘 살아 있어요. 여기 보면 20주봉을 딱 밟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하고 밟고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고점을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MACD 라인을 보면 살짝 아래로 약간씩 빠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반등했을 때 요거 정도 수준으로 다시 재반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뚫렸죠. 저점이 지금 요번 주에 뚫렸습니다. 여기서 받쳤다가 뚫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약간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또 봐야 되겠지만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는 안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조정에 대한 강도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사실 윗방향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도 강도가 세니까 그걸 어떻게 받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약간 뉘앙스는 좀 힘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표 중에서 이제 뭐 신규 실업자원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농업 부문 고용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한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요거 연두색 요 회색일까요? 회색 요게 나온 거예요. 14만 3천 밑으로 꺾여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살짝 누웠습니다. 이게 전체 고용 숫자거든요. 요 14만 3천이 전체 고용 숫자의 월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요 월에 요번 달에 새로 신규로 고용된 사람의 숫자거든요. 아직 트렌드는 바닥에서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어려운 게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뉘앙스, 약해지는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느냐 이거는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타이머 전체 수고요. 이게 파트타이머 전체 수인데 풀타이머 전체 숫자가 1월달에 쭉 올라갔어요. 이거 봐라. 정규직을 더 많이 뽑았네 1월달에. 그러니까 이 정규직 기존에 뽑던 패턴하고 다르게 급등했잖아요. 비정규직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1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정규직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가 지금 플러스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마이너스대로 이제 붙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요만 보면 또 좋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일로 넘어가 보면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봤던 건 정규직 비정규직이고요. 이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 서비스 업종이 그 제조업의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훨씬 많아요. 숫자가 인원 숫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미국의 그 노동 인력들 중에서 이 서비스업 비중 요거하고 혼합해 보면 그 비중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수축하는 국면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점선입니다. 이 점선 비중이 늘어나질 못하면 뭐가 이 서비스업이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그러면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간간히 보이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멈춰 있고 여기도 그런데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노동시장에 서비스가 강도가 센지를 보는 거죠. 서비스업의 강도. 그런데 요번에 서비스업 강도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계속 혼재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시장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노동시장이 먼저 움직이면 그게 이제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가계소비 중에서 이 주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가가 밑으로 밀리면 이게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4분기 GDP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인데 요게 비거주 부분 그 고정자산 투자고요. 요게 거주 부분 고정자산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거주 자산 고정자산 투자가 우측이에요. 나머지는 다 좌측인데 왜냐하면 비거주 자산 투자가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주 자산보다 비거주 자산이 더 중요한데 쭉 올라가다가 투자가 4분기에 밀렸습니다. 여기 거주 자산이 살짝 들렸는데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비해서 밀린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주 부분을 약간 무시하면 비거주가 꺼졌다는 거죠. 그리고 비거주 안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설비 투자, 기계장치,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고 보면 여기 보면 스트럭처가 꺾였죠. 여기 보면 스트럭처 꺾였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살짝, 그죠? 요번 달엔 살짝 덜 꺾였는데 요 전달부터 그러니까 2달 전문에 정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따라오던 랭킹먼트가 요번 달에 드디어 꺾였습니다.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설비시설이 투자가 꺾이고 기계장치가 꺾였는데 설비시설과 기계장치가 동시에 꺾이면 이겁니다. 가는 선입니다. 두 개. 이게 동시에 꺾이면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게 두 개 다 꺾일 때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민간 쪽에서 이 비거주용 관련된 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생산시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제 외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설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을 채우는 기계장치하고 두 개 다 전 분기 대비 꺾였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비거주 부분 투자 중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AI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예.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중에 기계장치하고 소프트웨어 포함된 거고요. 요거는 기계장치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더 큰 거죠. 요것도 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훨씬 더 요게 금액이 더 큰데 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 축인데 여기 보시면 1000단이고 이게 레프트 축인데 요 레프트 축인데 이게 왼쪽이잖아요. 얘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계장치가 쭉 올라오다가 4분기에 꺾였는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거 역시 마찬가지로 꺾였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AI 쪽도 트렌드를 따라서 작년에 정말 미친 듯이 막 투자가 일어나는데 이 투자가 일어나는 건 사실 2022년도 후반부터 2022년도 10월 달쯤에 아마 챗GPT가 발표가 됐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가다가 3분기 때 막 증가하는 것 같다가 3분기 때 멈췄었거든요. 이 투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도로 오면서 공격적으로 막 올라갑니다. 두 개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고. AI 사이클 쪽에 영향을 우리가 받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에 보면 이 뉴스 보도가 나왔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블랙웰 출하량이 이거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최대 43%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을 했는데 요 예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의 투자가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물론 딥시크라고 하는 이슈의 충격 때문에 그런 요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지표상 데이터상으로도 꺾여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주가인데요. 요게 캔들 차트가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이 캔들 차트가 엔비디아고 요게 TSMC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고점을 땅땅 두들기고 밑으로 쭉 빠졌죠. 딥시크 때문에. 그리고 TSMC가 쭉 빠졌는데 요 두 개가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식어가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메타거든요. 검은 게. 메타가 이 시기 이후로 놓고 보면 메타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이외에 다른 것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게 이 빨간 거 요겁니다. 요게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도 이연저리에서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아마존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드웨어 쪽은 지고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후발 사이클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최근 트렌드를 보면 메타 혼자 날아가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날아가다 꺾이고 있잖아요. 요게 아마존이고요. 요게 구글이고요.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메타만 혼자 날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꺼지고 있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딥시크가 오픈 형태로 뭔가 다 풀어서 뭘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메타가 AI가 오픈 형식 개념입니다. 야 너희들 다 가져가서 써. 그래서 이게 이제 OS로 보면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애플 OS하고 똑같은 거여서 독립적으로 자기 생태계를 가지고 내가 다 점령할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나머지 세 개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건 오픈 AI도 역시 그 아마존이나 구글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AI하고 똑같아서 내가 다 휘잡을 거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만 혼자 올라가고 있고, 오픈이라는 관점에서 폐쇄 쪽이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것들은 영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트렌드가 AI 사이클 트렌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매그니피션트 7이 얘를 다 밀고 올라왔잖아요. 다른 거 이제 예를 들면 자 매그니피션트 7 7개 주식들이 쭉 밀고서 올라왔었는데 이 트렌드가 좀 약해졌죠. 트렌드가 S&P 500 지수가 오히려 얘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 이거 S&P 500지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게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S&P 500 지수의 이퀄레이시라 그래서 모든 그냥 주식을 다 가격을 더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주식 숫자 뭐 S&P 500 지수면 500으로 나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치 그냥 시가총액 가중치가 아니고 가격 가중치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애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 맞긴 한데 MAGS 이전에 날아가던 AI 사이클 쪽에서 많이 그걸 받치고 있던 애들 말고 그 이외의 애들이 좀 떠받치면서 가고 있고, 전체 가중치로 보면 내려오니까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AI 쪽을 제외한 나머지 시총이 좀 큰 애들이 그나마 좀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뉘앙스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에 또 토를 달아보면 이 주식시장이 하도 요동을 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주식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투자 지표가 이제 4분기 지표 나온 거나 AI 관련, 그 다음에 전체 뭐 비거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식지 않은 건 이제 고용 지표가 혼재돼서 나와서 아직도 좋은 상태에서 혼재되고 나와 있다는 점하고, 최근까지 식지도 않고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게 소비 쪽입니다. 소비는 아직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랫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닌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때리고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는 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예측이고, 불안정성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갈짓자를 걷거나 아니면 일부 충격을 받고 조금 더 조정의 강도가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